3주 전 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직도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일입니다. 74살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는데 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긴장해서가 아닙니다. 정신이 산만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의 뇌가 그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는 것을 멈춘 겁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여성분은 온 가족의 재정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어제 아침에 뭘 드셨는지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2초요? 5초요? 3초 이상 걸렸다면 우리 얘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그 지연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심장내과 의사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23년간 연구해왔습니다. 심장과 뇌의 연결은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20년간 저는 서울 전역의 심혈관 병동에서 일했고 수천 명의 환자들이 기억을 잃고 독립성을 잃고 존엄성을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뇌에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심장이 뇌에 제대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였습니다. 저는 72살입니다. 아직도 수술을 집도합니다. 아직도 모든 환자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밤에 두려움 없이 운전합니다. 그런데 15년 전 제 자신의 인지검사 수치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공유할 방법으로 제가 고쳤습니다. 치매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먼저 뇌질환이 아닙니다. 혈액순환 질환입니다. 뇌는 체중의 4%에 불과하지만 혈액 공급의 20%를 사용합니다. 혈류가 15%만 떨어져도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용히 일어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깬 후 처음 90분 동안 말입니다. 의료계는 치매 약물에 수십억을 썼습니다. 그중 99%가 실패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손상이 일어난 후에 뇌를 고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식물이 이미 갈색으로 변한 후에 물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뇌를 살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증상을 알아차릴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 아침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제 임상진료에서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특정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깨어난 후 처음 90분, 신체가 독특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혈액이 더 걸쭉합니다.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뇌가 산소와 영양분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아침을 거릅니다. 찬물을 마십니다.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갑니다. 본질적으로 하루 중 유일하게 개입이 실제로 인지 저하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에 뇌를 굶기는 겁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한 가지 방법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순서입니다. 특정한 행동들을 특정한 순서로 특정한 시간에 하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손주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분들이 다시 기억으로 요리를 하셨습니다. 병원 예약을 기억하기 위해 메모가 필요했던 70살 어르신들이 복잡한 일정을 관리하셨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생리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그 시간대가 닫히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매일매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천 개의 뇌세포를 잃습니다. 단어를 잊어버리거나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방에 들어가서 왜 들어왔는지 모르는 그 순간을 무시할 때마다 뇌가 행동하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오늘 정확한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제 자신의 인지 기능을 살린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지만 먼저 치매 예방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이 왜 거꾸로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73살이며 서울에서 42년간 심장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커피를 마시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세요. 앞으로 10걸음 걸으세요. 왜 일어났는지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느 발을 먼저 움직여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까? 얼굴 왼쪽을 만지고 그다음 오른쪽을 만지세요. 한쪽이 1초라도 약간 무감각하게 느껴집니까?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뇌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녹슨 파이프처럼 닫히고 있습니다. 40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후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기억에서 지워버릴 치매는 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부분은 손상은 아침에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깨어난 후 90분 동안 말입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살이었고 서울 강남에 사셨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찬물을 마시고 푸짐한 아침을 드시고 그 다음 공원에서 운동하셨습니다. 모두가 그분이 정말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 후 딸이 그분을 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사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혼자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물었습니다. 최 박사님, 아버지는 모든 걸 제대로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정확히 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최악의 루틴으로 자신의 뇌를 죽이고 있었고 아무도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잠을 잘 때 혈압은 30% 떨어집니다.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몸속 혈액이 꿀처럼 걸쭉해집니다. 그러다 알람이 울립니다. 일어나십니다. 중력이 그 걸쭉한 혈액을 다리로 끌어당깁니다. 몸의 꼭대기에 있는 뇌는 산소를 갈구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처음 90분, 이때가 뇌가 가장 취약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황금 시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당신은 물리적으로 뇌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즉시 마비를 일으키지도 않지만 매일 아침 당신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가는 작은 뇌졸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치명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찬물을 마십니다. 찬물은 혈관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꽉 조이게 만들어 뇌로 가는 혈류를 40%나 감소시킵니다. 그들은 아침을 많이 먹습니다. 모든 혈액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장으로 몰려가면서 뇌를 완전히 버립니다. 그들은 즉시 운동을 합니다. 기상 후 너무 빨리 움직이면 근육이 뇌에서 산소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박 선생님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심혈관 신경학 분야에서 20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특별한 아침 프로토콜을 설계했습니다. 약물이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그 중요한 90분 동안 혈액이 뇌로 위쪽으로 흐르도록 강제하는 특정 순서의 활동입니다. 첫째, 눈을 뜨는 순간 일어나기 전에 이것을 해야 합니다.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세요. 깊은 숨을 10번 쉬세요.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세요. 4초 동안 참으세요. 입으로 6초 동안 숨을 내쉬세요. 이것은 이완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것입니다.
깊은 호흡은 혈액 내 이산화탄소를 떨어뜨리고 뇌의 혈관을 넓게 열리도록 합니다. 당신은 수동으로 산소를 위쪽으로 펌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천천히 앉으세요. 30초를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 정확히 300ml의 따뜻한 물을 마시세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1000 정도의 따뜻한 물. 이 물은 빈속에 들어가서 시스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즉시 혈액을 묽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45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뇌가 그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아직 위장으로 보내지 마세요. 이제 다른 모든 것이 실패했을 때 왜 이 아침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신경과 전문의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이것을 이해하면 치매를 보는 방식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무작위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이 믿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 범인은 뇌혈관 순환 재설정 창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당신의 몸은 우리가 새벽 순환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90분 동안 혈관은 재프로그래밍 될 수 있는 독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창을 놓치면 24시간의 잠재적인 뇌 회복 기회를 잃게 됩니다. 깨어나는 순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급증하고 혈압이 평균 20에서 30포인트 상승하며 혈액이 수면 중보다 37% 더 진해집니다. 이것은 뇌의 가장 위험한 시간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심장내과 클리닉에서 저는 정확히 이 시간대에 147명의 노인 환자들의 뇌혈류량을 측정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기상 후 첫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최적 수준보다 42% 느린 혈류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의 뇌는 가장 중요한 시간 동안 말 그대로 산소와 영양분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그룹에게 제가 곧 공유할 특정 프로토콜을 따르게 했을 때 그들의 뇌혈류량이 단 20분 만에 38% 증가했습니다. 해마, 전두엽 피질, 기억과 의사결정을 제어하는 모든 영역에 38% 많은 혈액이 도달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재설정 메커니즘과 함께 작동하는 것입니다. 강남구에 사는 74세 할머니 박순자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 3개월 전에는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그녀를 요양시설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 MRI는 중등도의 뇌, 위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신경과 전문의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노화 관련 쇠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아침 혈류를 측정했고 진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뇌 순환은 아침 시간 동안 51% 용량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뇌는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을 적용했습니다. 비싼 치료도 없었습니다. 실험적인 약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90분 창에서 수행되는 특정 순서의 행동들 뿐이었습니다. 30일 후 그녀의 딸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순자 씨가 기억으로 전통 음식을 전부 요리했고 모든 재료와 모든 단계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90일 후
우리는 그녀의 뇌혈류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최적 용량의 73%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녀의 뇌가 다시 스스로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핵심 통찰력은 이것입니다. 심혈관계와 뇌는 별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모든 심장내과 전문의는 이것을 알지만 어떻게든 신경과 전문의들은 치매를 마치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치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순환이 최적화되고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뇌가 가장 수용적인 바로 그 순간에 신경 경로로 쏟아질 때 손상된 뉴런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서 2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문서화한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과학입니다. 아침 프로토콜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24시간마다 단 한 번만 발생하는 순환 재설정 창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치매가 진행할 수 있는 또 하루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침 프로토콜의 세 번째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환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순서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세요. 당신은 모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고 호흡을 하고 먹고 적절한 음식을 먹더라도 순서가 잘못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실제로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순서가 심혈관계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 뇌로 가는 통로를 열거나 막습니다. 깨어난 후 첫 90분 동안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합니다. 밤새 탈수로 인해 혈액이 더 걸쭉해집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일어서는 순간 몇 분 안에 30-40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루 중 뇌의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뇌졸중은 다른 어떤 시간대보다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분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혈관은 수축되어 있고 혈액은 느리게 흐르며 심장은 필요 이상으로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안전해서 황금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올바르게 개입하면 단 30분 만에 12시간의 손상을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황금 시간입니다. 순서의 첫 번째 단계는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활성화해야 합니다.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는 엄청난 압력 변화를 일으켜 무증상 혈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누운 채로 발목을 천천히 20회 돌리십시오. 발을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너무 간단해서 중요하지 않게 들리겠지만 다리에서 정맥 환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심혈관계에 점진적으로 깨어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앉으십시오. 30초를 기다립니다. 이 30초 동안 제가 앞서 가르쳐드린 호흡 운동을 하십시오. 배를 완전히 채우며 3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들이쉰 시간에 2배로 내쉽니다. 이것은 이완이 아닙니다. 기계적 개입입니다. 횡격막을 사용하여 가슴 공간에 음압을 만들어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당기고 뇌로 더 효율적으로 펌프질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야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즉시 일어선 후 60초 이내에 물을 마셔야 합니다. 홀짝이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300ml의 물 한 컵을 실온에서 마십니다. 찬물은 혈관 수축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너무 빨리 확장시킵니다. 실온물이 최적의 흡수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물은 빈속에 도달하고 1신분 안에 혈액을 묽게 만들어 점도를 최대 20%까지 줄입니다. 이제 심장이 더 쉽게 펌프질할 수 있습니다. 뇌가 곧 더 많은 산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15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15분 동안 몸이 체액을 재분배하고 혈압이 안정되며 혈관이 열립니다. 즉시 먹으면 모든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뇌는 다시 굶주리게 됩니다. 15분입니다. 저는 경두계 도플러 초음파를 사용한 임상 환경에서 이것을 테스트했습니다. 뇌혈류 증가는 측정 가능하고 극적이지만 기다릴 때만 그렇습니다. 15분 후 이제 전략적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많은 양의 식사가 아닙니다. 첫 음식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는 특정 지방과 함께 소화하기 쉬운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반숙 계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 또는 된장을 곁들인 작은 고등어 구이.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을 위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지방은 뇌 세포에 즉각적인 연료를 제공합니다. 뇌는 40%가 지방입니다. 기능하려면 지방이 필요합니다. 강남에서 온 74세 여성 환자가 제 병원에 왔는데 손주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개별적으로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순서가 무작위였습니다. 때로는 먼저 먹고 나서 물을 마셨습니다. 때로는 깨어나자마자 격렬하게 운동했습니다. 그녀의 뇌 스캔은 전두엽의 관류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 정확한 순서를 가르쳤습니다.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 앉아서 호흡하기, 일어나서 물 마시기, 15분 기다리기, 전략적 아침 식사하기. 40일 이내에 그녀의 기억력이 측정 가능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순서가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순서를 어기면 보호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이제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것은 제 환자들을 완전한 인지 붕괴에서 구한 정확한 아침 프로토콜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0년간의 임상 실습을 통해 이것을 개발했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이 제 심장내과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은 자신의 정신을 잃고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문제였습니다. 이 아침 프로토콜의 4가지 기둥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들은 눈을 뜬 후 90분 이내에 정확한 순서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놓치면 매일 새벽 몸이 주는 황금 시간대의 모든 이점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기둥, 수분 재설정. 깨어나는 순간, 다른 무엇보다 먼저 화장실을 가기 전에,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전에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찬물은 가장 취약한 상태의 심혈관계에 충격을 줍니다. 아침에 혈액이 가장 걸쭉합니다. 수면 중에 호흡과 피부를 통해 약 200ml의 물을 잃습니다. 이 탈수는 혈액을 점성있고 끈적이게 만들어 뇌에 도달하기 어렵게 합니다. 깨어났을 때 느끼는 그 흐릿한 느낌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걸쭉한 혈액이 전달할 수 없는 산소를 뇌가 절규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깨어난 후 5분 이내에 마시면 즉시 혈액을 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초음파 영상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적절한 아침 수분 섭취 후 12분 이내에 뇌혈류 속도가 증가합니다.
두 번째 기둥, 방향성 호흡 순서. 물을 마신 후 15분 뒤 제가 뇌펌프 활성화라고 부르는 것을 수행해야 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한 손을 배에 얹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쉬면서 배가 손을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것을 느낍니다. 2초 동안 참습니다. 그런 다음 입으로 6초 동안 내쉽니다. 왜 이 정확한 타이밍일까요? 이 호흡 리듬이 심장 박동 주기와 동기화되어 뇌로 가는 혈액 배출을 최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수동으로 위로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3분 동안 이것을 하십시오. 총 12번의 완전한 호흡 주기입니다. 저에게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68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호흡법만 2주간 실천한 후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기억이 났다고요. 기억들이 물밀듯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심혈관 물리학입니다. 세 번째 원칙, 전략적 영양소 섭취 시간입니다. 기상 후 30분에서 40분 사이에 오메가사란 지방산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에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먹으면 인슐린 급증이 발생하여 실제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신체가 모든 것을 소화 처리로 돌립니다. 하지만 건강한 지방과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면 인슐린 급락 없이 지속적인 아미노산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삶은 달걀 2개와 고등어 반 캔을 드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략 25g의 단백질과 1000mg의 오메가3입니다. 생선을 드실 수 없다면 달걀 2개와 호두 반쪽 6개를 드십시오. 오메가3 지방산은 섭취 후 90분 이내에 뇌혈관의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이것은 제 임상 측정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네 번째 원칙,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활동, 전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기상 후 60분에서 90분 사이에 몸을 움직여야 하지만 격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기는 안 됩니다. 격렬한 운동도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심혈관계가 여전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실제로 뇌에서 혈액을 빼앗아 근육으로 보냅니다. 대신 집 안을 10분 동안 천천히 걸으십시오. 간단한 팔 돌리기를 하십시오. 부드러운 목 회전을 하십시오. 펌프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침 프로토콜의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단계이며 다른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빠진 연결고리입니다. 이것 없이는 그저 동작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라면 뇌의 자연 보호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5번째 단계는 황금 시간대 내에 전략적 영양소 전달입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기상 후 60분에서 90분 사이에 뇌는 제가 흡수 정점 상태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정확한 시간대 동안 이전 단계들로 인한 증가된 뇌혈류와 결합된 코르티솔 각성 반응으로 인해 혈뇌장벽이 더 투과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8년 동안 수행한 기능적 MRI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고플 때, 편할 때 무작위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재앙적인 실수입니다.
뇌는 이 90분 시간대 동안 정확한 비율로 전달되는 3가지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하루 전체의 인지 회복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첫 번째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이지만 비싼 보충제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음식 공급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호두 한 움큼 또는 간 아마씨 2큰술이 필요합니다. 왜 이 양일까요? 이것이 미세하교 세포에서 항염증 연쇄 반응을 유발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양인 약 2.5g의 알파-리놀렌산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뇌의 면역 세포입니다. 염증이 생기면 뉴런을 보호하는 대신 파괴합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74세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계속 잊어버려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50년 전 일은 기억하는데 어제 일어난 일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이 프로토콜에 넣었습니다. 3주 만에 그분이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상태가 나빠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상기시켜주지 않았는데 막내 손자의 생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2달 후에는 자신의 약물 일정을 다시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따님이 어머니를 되찾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제가 메틸 공여체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뇌는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기 위해 B비타민, 특히 B6, B망, B7, 필요합니다. 높은 호모시스테인은 뇌세포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뇌의 혈관벽을 손상시켜 인지 저하로 이어지는 미세 균열을 만듭니다. 반숙 달걀 하나와 찐 시금치 반 컵이 필요합니다. 생 시금치가 아닙니다. 찐 것입니다. 생 시금치에는 흡수를 막는 옥살산염이 들어있습니다. 이 조합은 뇌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완전한 B비타민 스펙트럼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검은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입니다. 정확히 블루베리 또는 블랙 라즈베리 반 컵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혈뇌장벽을 통과하여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뉴런을 직접 보호합니다. 또한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개선합니다. 신경 경로의 윤활유라고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순서대로 섭취해야 합니다. 호두를 먼저, 그 다음 시금치와 함께 달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리류입니다. 왜일까요? 호두의 건강한 지방이 달걀의 지용성 비타민을 흡수하도록 소화 시스템을 준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베리류는 마지막에 오는데 그 천연 당분이 영양소가 혈뇌장벽을 더 효율적으로 통과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대 동안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커피는 철분 흡수를 막고 B비타민 흡수를 방해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90분이 지난 후에 커피를 마실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안 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종합 비타민제만 드시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게으른 의학입니다. 합성 비타민은 흡수율이 20% 미만입니다. 진짜 음식은 최대 생체 이용률을 위해 자연이 설계한 조합으로 영양소를 전달합니다. 신체는 진짜 음식을 인식합니다. 실험실 화학물질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5번째 단계는 이전의 4단계를 단순한 건강 습관에서 완전한 인지 구조 시스템으로 변환시킵니다. 수분 보충, 호흡 운동, 움직임, 빛 노출, 이 모든 것이 이 중요한 영양소 전달을 위해 신체를 준비시킵니다. 함께하면 수년간의 인지 저하를 되돌릴 수 있는 아침 프로토콜을 만듭니다. 이제 이 아침 프로토콜의 6번째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노력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 실수가 수개월간의 진전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이것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염증 유발 음식 함정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침 시간 중 45분에서 90분 사이에 여러분의 뇌는 극도로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논의했던 호흡 운동으로 인해 대뇌 피질의 혈관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순환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뉴런은 평소보다 거의 3배 빠른 속도로 혈류에서 영양분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물질을 전달하는 데는 훌륭하지만 잘못된 물질을 섭취하면 재앙이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 가정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입니다. 잠에서 깨면 물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합니다. 그 아침 식사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밥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국, 소금이 가득한 발효 채소, 어묵 같은 가공식품, 저녁에 먹다 남은 찌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통 음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섭취 시간과 조합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대에 흰 쌀밥 같은 고혈당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췌장이 인슐린으로 시스템을 가득 채웁니다. 의대에서 가르치지 않지만 제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300명 이상의 환자를 관찰하며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인슐린 급증은 뇌 혈관을 둘러싼 내피세포에서 즉각적인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호흡 운동으로 막 열어놓은 경로가 이제 염증이 생기고 다시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45분 동안 했던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취소한 셈입니다. 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전통 국물과 발효식품의 높은 나트륨 함량은 혈관계에 즉각적인 수분 저류를 일으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에 섬세한 모세혈관이 증가된 압력을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일일 압력 급증은 신경과 전문의들이 백질병변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축적되는 미세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기억 기능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제게 환자가 한 분 계셨는데 강남구에 사시는 74세 박씨 할머니셨습니다. 손주들 이름을 계속 잊어버린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후가 되면 기억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완전히 백지 상태였습니다. 모든 심혈관 치료를 했습니다. 프로토콜을 최적화했습니다. 3주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댁을 방문해서 아침 루틴을 지켜봤습니다. 아침 식사 전까지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소금에 절인 명태와 김치를 곁들인 쌀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으셨습니다. 고혈당 부하에 극심한 나트륨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식사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으로 바꾸시라고요. 6일 만에 그분이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두 손주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셨다고요. 6일입니다. 6개월도 아니고 6년도 아니고 염증 시간대가 닥치자 그분의 뇌가 드디어 아침 시간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시간대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3가지 특정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인슐린을 급증시키지 않는 깨끗한 단백질입니다. 반숙 계란 2개 또는 손바닥 크기의 순두부. 둘째, 뉴런 주변의 수초를 지원하기 위한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아보카도 반개 또는 생아몬드 12개. 셋째, 섬유질과 미량 영양소를 위한 저혈당 채소가 필요합니다. 오이, 토마토 또는 IP 채소.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흰 쌀밥은 안 됩니다. 빵도 안 됩니다. 국수도 안 됩니다. 가공육도 안 됩니다.
나트륨이 높은 국물도 안 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발효식품도 안 됩니다. 그런 음식들은 뇌의 취약 시간이 지난 점심이나 저녁으로 미루십시오. 이것은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90분만입니다. 하지만 이 90분이 여러분의 뇌가 염증을 일으킬지 회복할지를 결정합니다. 내일부터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이제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야 할 정확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준비가 됐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이 미루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의 뇌는 혈류 부족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매일 아침마다 그 염증 단백질들이 기억 중추에 영양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에 쌓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잠에서 깬 후 처음 90분 이내에 올바른 순서로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 아닙니다. 편할 때가 아닙니다. 처음 90분입니다. 이것이 심장-노의 연결을 재설정하는데 신체가 가장 잘 반응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1단계. 잠에서 깨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정확히 3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차가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입니다. 실온의 물입니다. 이것은 수분 보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심장과 뇌 사이의 신호를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뜨거운 음료는 천을 너무 빨리 올립니다. 300ml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표준 컵으로 약 1컵 반입니다. 2단계. 일어서기 전에 침대 가장자리에 정확히 2분 동안 앉아 계십시오. 이 2분 동안 호흡 순서를 수행합니다. 코로 천천히 4박자 동안 숨을 들이쉽니다. 4박자 동안 참습니다. 입으로 6박자 동안 숨을 내쉽니다. 2분 내내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이완이 아닙니다. 이 호흡 패턴은 혈관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확장시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뛴 환자들은 거의 개선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실천한 환자들은 2주 이내에 결과를 봤습니다. 3단계. 잠에서 깬 후 30분 이내에 흡수 가능한 단백질 60g을 섭취해야 합니다. 빵이 아닙니다. 쌀죽이 아닙니다. 과일이 아닙니다. 단백질입니다. 60g은 대략 계란 3개와 손바닥 크기의 두부 1조각 또는 계란 2개와 콩 150g입니다. 단백질은 밤새 손상된 혈액노의 장벽을 복구하는 특정 아미노산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수면 중에 말입니다. 아침 일찍 고형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숲으로 갈아서 드세요. 하지만 30분 이내에 60g을 반드시 섭취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집 안에서 10분 동안 걷기입니다. 온도 변화가 혈압을 급등시킬 수 있는 바깥이 아닙니다. 격렬한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방에서 방으로,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의도적인 걸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다리의 근육 펌프를 활성화시켜 중력에 대항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혈액이 하체에 고여 있기 때문입니다. 뇌로 혈액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이제 즉시 중단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계절의 이른 아침 야외 운동을 중단하세요. 저는 매년 겨울 서울에서 이것을 목격합니다. 노인분들이 아침 6시에 밖으로 뛰쳐나가 등산로를 오르는 모습을요.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은 말초 혈관을 격렬하게 수축시켜 심장이 3배나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들고 뇌로 가는 혈류를 최대 30%까지 감소시킵니다.
야외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오전 10시까지 기다리세요. 기온이 안정될 때까지 말입니다. 강남에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박 여사님, 74세였습니다. 제 병원에 오신 이유는 손주들 이름을 계속 잊어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날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바로 이 아침 프로토콜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분은 30일 동안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31일째 되는 날 시장에서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장을 보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지 않고도 장보기 목록을 전부 기억하셨다고요. 그것이 14개월 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매일 아침 그 프로토콜을 따르고 계십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하세요. 내일부터 내 뇌를 보호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 모두와 즉시 공유하세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오늘 이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한국 병원들이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프로토콜들을 계속 공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더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 박사의 아침 프로토콜 중 어느 부분을 내일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물 마시는 시간, 호흡 운동, 아니면 영양 전략? 여러분의 계획을 진심으로 듣고 싶습니다. 뇌 건강 혁신에 대해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기억력과 인지 저하가 걱정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